안녕하세요, 벼섭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쓸데기 없는 엘리멘트 히어로 카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융합 몬스터로만 최악의 카드를 뽑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융합 외의 엘리멘트 히어로 몬스터와 관련 마법 함정 카드들로 뽑아봤는데요. 솔직히 살짝 우려먹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엘리멘트 히어로에 쓸데기 없는 걸 고작 5장으로 추리는 거는 엘리멘트 히어로에게도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번에는 창고 대방출 느낌으로 이전에 5장이 아닌 10장으로 돌아와봤는데요. 한번 엘리멘트 히어로 끝장을 봐봅시다. 항상 그랬듯 본순위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태클은 대환영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사이클론 부메랑입니다. 사실 엘리멘트 히어로 하급 몬스터 중에서도 와이드맨은 함정 카드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효과와 준수한 공격력 때문에 그나마 쓸만했던 카드인데, 이 와이드맨에만 장착되는 전용 마법 카드가 바로 이 사이클론 부메랑인데요. 효과를 보시면은 장착 몬스터의 공격력은 500포인트로 올리며, 장착 몬스터가 다른 카드 효과에 의해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지면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카드를 모두 파괴하며 그 마법 함정 한 장당 100포인트를 데미지를 상대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효과로만 보면 좋은 카드고 나쁜 카드라고 말 못할 카드이죠. 실제로 애니에서는 한 장당 100이 아니라 500이라는 좀 더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다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카드이기도 해서 이 카드를 넣을까 말까 했었지만, 그래도 와이드맨에게서 유일하게 흠 하나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찾은 게 바로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의 유일한 흠은 아무래도 발동 조건이 장착 몬스터가 다른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파괴될 때만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 있겠죠. 이 카드를 장착한 와이드맨은 공격력이 2000으로 그 당시를 반영해봤을 때도 낮은 공격력 수치는 아니었지만, 사실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공격력 수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로 파괴될 확률이 효과로 파괴될 확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사이클론 부메랑 효과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카드를 일단 첫 순위에 넣어봤는데요. 저도 옛날에 이걸로 태풍 효과 좀 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 많이 넣어봤는데 사실 제대로 써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네요. 물론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카드는 스파크 건입니다. 엘리멘트 히어로 하급 몬스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공격력 1600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스파크맨의 전용 마법 카드인데요. 효과부터 보시면은 자신 턴 메인 페이지에 앞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의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이 효과를 3번 쓰게 되면 이 카드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카드도 효과 자체로는 그렇게 막 욕할 카드는 아니죠. 애니에서도 주다이는 이걸로 여러 번 덕을 봤었고, 상대 몬스터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써서 수비로도 써먹을 수가 있었고, 에드 피니스가 썼을 때는 카이즈를 갖고 놀았던 카드이기 때문에 나쁜 효과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주제가 쓸데기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과연 스파크맨에게 이 카드를 장착시켜서 표시 형식을 바꿔줄 것이냐, 아니면 아누비스의 저주나 에너미 컨트롤러 같은 카드를 써줄 것이냐 했을 때 과연 이 스파크 건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을까요? 여담으로 이 카드는 일본판과 국내 해외 카드의 일러스트가 조금 다른데요. 일본판에서는 진짜로 뭔가 총 같다면은 국내판은 뭔가 그 오락실 가면에 있는 게임 총 같이 나왔네요. 총기 규제를 위해서 바꿨다면은 글쎄요, 이게 의미가 있나. 세 번째 카드는 히어로 베리어입니다. 자신 필드 위에 엘리멘트 히어로라고 붙은 몬스터가 안면 표시로 존재할 경우 상대 몬스터의 공격을 한 번만 무효로 한다는 간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카드도, 물론 효과만 보면 공격을 막아주는 게 왜 쓸데없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 카드들은 냅두고 여러분들은 굳이 히어로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이 히어로 베리어를 쓰시겠습니까? 이 카드는 뭔가 애니에서 주다이가 하도 방어용으로 많이 써서 괜찮은 카드라고 각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속으실까봐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카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카드는 히어로 스피릿입니다. 엘리멘트 히어로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된 턴에 배틀 페이지에 발동할 수가 있으며, 이 턴에 상대 몬스터의 전투로 한 번만 상대 몬스터로부터 받는 전투 데미지는 0이 되고, 자신 몬스터는 그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는 효과를 가진 이 카드는 발동 조건에서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미 내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었는데 고작 전투 한 번 데미지 안 받자고 이 카드를 쓸까요? 이미 손은 잃었는데 외양간은 고쳐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카드이면서도 다시 한번 아까 언급했던 이 카드들이 더욱 떠오르게 되는 카드인 것 같네요. 아마 공격 모르카 선에서 다 정리되지 않나 싶은데. 다섯 번째 카드는 클레이 차지입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봐서도 알 수 있듯 엘리멘트 히어로 클레이맨의 전용 함정 카드인데요. 자신 필드의 클레이맨이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 공격 몬스터와 선택된 클레이맨을 파괴하고 상대에게 800포인트의 데미지를 준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카드도 역시 효과로만 보면 상대 몬스터도 파괴해주고 800포인트라는 적지 않은 데미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 카드의 맹점은 굳이 클레이맨까지도 파괴되었어야 했나 이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공격 몬스터를 파괴해주는 카드는 사실 장렬 장갑이라는 그 당시 1티어
함정 카드를 써주는 게 훨씬 수지가 맞아 보이며 겉보기에는 1대1 교환처럼 보여도 사실은 1대2 교환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이죠. 애니에서도 세븐스타즈 타니아전에서 단 한 번만 나오고 애니에서는 더 이상 자취를 감춘 카드로 코나미가 생각해봐도 클레이맨을 위해서 억지로 만든 카드가 아니었나 싶은 카드네요. 여섯 번째는 패더슛입니다. 엘리멘트 히어로 기본 몬스터 중에서 사실 가장 낮은 스펙을 가진 패더맨의 전용 카드로 효과는 자신 필드에 패더맨 한 장을 선택하고 이 턴 이 패더맨은 자신 필드의 몬스터 수만큼 공격을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다른 몬스터들은 공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 번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피릿 몬스터 아수라가 떠오르는 카드인데 사실 아수라는 공격력 1700이라도 됐었지만 패더맨은 겨우 공격력이 1000이기 때문에 이걸로 파괴할 수 있는 몬스터가 과연 몇이나 되냐가 이 카드의 맹점이 되었죠. 애니에서 주다이는 이 효과로 쏠쏠하게 승리를 맛보긴 했었지만 그마저도 공격력 1000 이하의 몬스터가 있는 경우였죠. 물론 패더맨의 공격력을 어떤 식으로든 올려서 굳이 쓰겠다면은 말리진 않겠지만 그럴 바에는 더 좋은 몬스터를 소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엘리멘트 히어로 포이즌 로드입니다. 아마 유이왕을 애니로만 보셨던 분들은 처음 접하시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카드는 유이왕 GX 코믹스에서 나온 카드로 레벨 6의 공격력 1900 수비력 2000의 식물종 몬스터로 효과를 보시면은 이 카드는 일반 소환 세트할 수가 없으며 이 카드는 로즈보드 효과로만 특수 소환이 가능하며 상대는 이 카드밖에 공격 대상을 할 수가 없으며 상대 플레이어에게 전투 데미지를 줄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은 200 오르고 수비력은 200점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아마 효과를 딱 봤을 때 로즈버드의 효과로만 특수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로즈버드는 바로 이 마법 카드로 효과는 엘리멘트 히어로 크노스페를 제물로 하면은 이 포이즌 로드를 소환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 히어로 포이즌 로드를 소환하려면은 나머지 두 장의 카드가 꼭 필요하다는 소리이며 그렇게까지 해서 소환했을 때 효과가 고작 공격 대상 집중과 파괴 시 공격력이 오르는 것밖에 없는데 레벨 6의 공격력 1900이면은 당장 레벨 5의 공격력 2100짜리고 소환도 훨씬 쉬운 이 카드를 생각해보면은 동시대에 나온 카드인 점을 생각해도 당연히 사이버 드래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포이즌 로드를 소환하기 위한 발판 카드인 이 엘리멘트 히어로 크노스페가 직접 공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쓸만하지 않나 싶네요. 이름대로 진짜 엘리멘트 히어로계에 독이 되지 않았나. 여덟 번째 카드는 히어로 플래시입니다. H 히트 하트, E 이머전시 콜, R 라이트 저스티스, O 오버소울, 묘지의 이 4장의 카드를 제외하면은 덱에서 엘리멘트 히어로라는 이름이 붙은 일반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고 그 몬스터는 그 턴 상대에게 직접 공격이 가능한 효과를 가진 이 히어로 플래시는 물론 직접 공격을 가능케 해주는 효과는 나쁘지 않지만 과연 이 히어로 플래시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인 H, E, R, O 파츠를 덱에 넣냐가 가장 큰 맨점이 되었죠. 물론 묘지의 엘리멘트 히어로를 살려주는 O 오버소울과 덱에서 엘리멘트 히어로를 서치해주는 이 이머전시 콜과 진짜 많이 쳐줘서 R 라이트 저스티스까지 덱에 넣을만 하다고는 해줘도 과연 이 단순히 공격력만 올려주는 H 히트 하트를 덱에 넣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히어로 플래시는 H 히트 하트 때문이더라도 덱에 채용될 일이 전혀 없었죠. 그렇다고 이 효과로 소환한 일반 몬스터는 고작 케어 네오스가 될 텐데 그냥 O 오버소울 한 장 더해서 묘지에서 살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홉 번째 카드는 버스트 리턴입니다. 이제부터 슬슬 나오지 말았어야 할 카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엘리멘트 히어로 버스트 레이디가 불같이 타면서 서있는 일러스트로 효과는 자신 필드 위에 버스트 레이디가 있을 때만 발동 가능하며 필드 위에 버스트 레이디 이외에 엘리멘트 히어로라고 이름이 붙은 몬스터를 모두 주인의 패로 되돌리는 것인데요. 대체 왜 애써 소환한 몬스터를 굳이 패로 되돌리는 효과를 만든 것도 의문이며 그것도 그걸 왜 버스트 레이디가 있어야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지도 참 의문인 카드죠. 물론 애니에서 나온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상대에게 컨트롤을 뺏긴 상황이라면 이 카드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버스트 레이디에 한정시켜서 발동 가능하게 한 게 이 카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마도 이 카드가 처음 나왔던 사랑에 빠진 소녀 에피소드가 남자 히어로들이 소녀에게 헬렐레 해서 정신 못 차려서 여자 히어로인 버스트 레이디가 혼내준다는 의미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애니 때문에 억지로 나온 카드가 아닌가 싶네요. 드디어 마지막 카드네요. 마지막 카드는 뭐일지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죠. 마지막 카드는 엘리멘트 히어로 버블맨 네오입니다. 이 카드도 정말 애니를 위해서 나온 카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카드죠. 자신 필드 위에 엘리멘트 히어로 버블맨과 마법 카드 돌연베리를 패해서 버리면은 특수 소환이 가능한 이 카드는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엘리멘트 히어로 버블맨으로 취급하며 이 카드와 전투를 진행한 상대 몬스터를 데미지 스탯 종료 시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이 버블맨 네오는 효과 자체로만 보면 전투로 파괴 못한 상대 몬스터를 데미지 스탯 시에 파괴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분명 전투에서 버틸 수 있는 카드가 무조건 필요한 카드가 되겠죠. 물론 다양한 카드가 있지만 히어로 덱을 한정해봤을 때는 떠오르는 카드가 있을 건데요. 바로 이 버블슛입니다. 전투 한 번의 데미지를 막아주는 이 버블슛을 굳이 이 버블맨 네오 때문에 덱에 채용해야 할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부터 시작해보면은 결국 이 버블맨 네오도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도 이용 가치가 높았던 도련변이 카드를 희생시켜야 소환이 가능한데, 그럴 거면 차라리 기존 버블맨으로 드로우만 땡기는 것도 훨씬 좋지 않을까 싶네요. 더욱 확실히 이 카드가 쓸데없는 이유는 바로 이 카드의 소환을 위한 도련변이가 금지 카드랍니다. 뭐 그럼 더 이유도 필요 없죠.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주인공이니까 이런 카드들로 이긴 거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